사진 촬영이 한창인 서울의 한 스튜디오. 아, 이쁘다. 조금만 옆으로 앉아봐. 오늘의 모델은 믹스견 철수입니다. 지금 철수 모델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 촬영하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래봬도 철수는 반려견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스타입니다. SNS 팔로우 수만 무려 77,000명. 사람들은 철수의 애교에 팬이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기 덕분에 철수를 모델로 한 캐릭터 상품은 물론 의류와 책까지 출판됐습니다. 사실 얘랑 나가면은 길에서 어느 동네를 가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면은 연예인도 아니고 얘 철수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어떤 분들은 야, 나 지금 방금 철수 봤어 막 이러고. 철수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연예인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스타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동물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1,000만 명이 훌쩍 넘은 반려동물 가족.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약속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려견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익숙한 이웃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모찌처럼 말이죠. 모찌 안녕. 이거 뭐야? 좀 고급 라인으로 오늘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앙증맞게 수건까지 쓴 모찌는 박진현 씨의 반려견입니다. 아, 이뻐라. 우리 모찌 스파하러 가요. 애견 뷰티샵인 이곳은 스파와 미용,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해양 심층수가 들어있다는 고급 샴푸를 비롯해 특별 마사지까지 서비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혈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자리를 잘 풀어줘서 좀 그간의 지친 피로 같은 것들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강아지는 자기들이 직접 뭐 안마를 하거나 풀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미용사들이 풀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혀까지 빼꼼 내민 모찌. 기분이 좋아 보이죠? 10분 남짓한 스파가 끝나고 진현 씨를 발견한 모찌가 발을 동동거립니다. 스파는 좋아하는데 목욕은 조금 안 좋아해요. 스파가 끝이 아닙니다. 모찌의 변신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요즘은 견주들의 취향에 따라 반려견의 스타일도 다양해졌답니다. 외국에서 잡지도 많이 보시고 또 요즘에 SNS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검색을 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스타일 하는지 서치를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모찌가 받은 서비스의 총 금액은 약 13만 원. 모찌야, 너무 예쁘다. 적지 않은 돈임에도 진현 씨가 이곳을 찾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찌가 처음에는 피부가 좋지 않았거든요, 상태가. 아무래도 유기견이었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많았어서. 사실 모찌는 4번이나 파양당한 개입니다. 버림받은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진현 씨가 모찌를 만났을 때 모찌는 많이 아팠습니다. 뭐 슬개골 탈구도 있었고 뇌수두증도 앓고 있어서 눈에 경련 같은 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 경련이 하루 이틀 막 몇 시간씩 갈 때도 있고, 가장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등에 피부가 많이 안 좋아서 이제 털이 없었어요. 모찌가 점차 건강을 되찾으면서 박진현 씨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자식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예전에는 조금 극성 맞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모찌가 점점 좀 사람들이 예뻐지고 그 전에 있던 상처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모찌처럼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는 반려견이 많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호텔도 마찬가지죠. 객실 안에는 반려견의 배변 패드와 장난감은 물론 전용 침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엄마 일하고 올게. 감사합니다. 네. 포토나 안녕. 안녕. 출장에 있는 손님들을 위해 반려견을 잠시 맡아주는 개 유치원을 비롯해 놀이터와 수영장, 뷰티샵, 심지어 동물병원까지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이 긴 여행을 해서 오잖아요. 오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아니면 기존에 조금이라도 아픈 데가 있었다면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빠른 진료를 제공해드리는 이제 장점이 좀 있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곳에선 무엇이든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개 전용 메뉴가 있는 식당도 마찬가지죠. 휴가 시즌마다 반려견과 떨어져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아지 맨날 놔두고 여행 다니기도 힘들고 걱정스럽고 이랬는데 같이 오니까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곳들은 일상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졌기 때문이죠. 집에 2마리 더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좀 외로운 게 좀 덜하고 돌볼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웃게 되고 조금 더 사람들을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펫 박람회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이른바 펫팸 쪽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옷과 신발은 더욱 다양해졌고요. 첨단 IoT를 활용한 장난감은 물론 건강식품들까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웬만한 물건은 다 있습니다. 이건 이동용 정수기랍니다. 버릴 수가 없을 때는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세정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건 강아지의 집인 걸까요? 뒤쪽에 에어 컨디셔너가 이쪽에 판넬을 덮이거나 냉방을 시켜요. 저렴한 액세서리부터 고가의 장난감까지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되게 종류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좋아요. 고양이 5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항상 행사장을 매주 찾고 있습니다. 매번 찾고 있는데 박람회 와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수의사님들 건강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6조 원 규모로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의 다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산업이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제품을 자기들의 반려동물에게 선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많아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은 개입니다. 무려 82%나 차지하고 있죠. 반려동물의 산업지표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다른 지출을 줄이더라도 반려동물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고액 지출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보다 더 심한 어떤 외로움을 느끼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애완동물, 쉽게 말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하나의 어떤 위로점을 찾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연아 씨는 1년 전 유기견 센터에서 반려견 바미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서 3년째인데 바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동네 분들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실 요즘엔 정말 윗집 아랫집 살아도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예의일 정도로. 근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견주분들끼리는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아이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되게 저는 인간관계 면에서도 되게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은 쪽으로 보고 있어요. 현아 씨는 월급의 10% 이상을 바미를 위해 씁니다. 가장 많이 사는 것은 역시 장난감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축구하듯이 차면서 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강아지들이 물고 돌아다닐 수 있게. CCTV는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료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미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장난을 친다거나 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료를 쏘면 그 사료를 먹으러 여기로 오거든요. CCTV가 여기 안에 이 홈 CCTV는 IoT 기반으로 현아 씨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앱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원격으로 사료를 줄 수도 있죠. 얘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혼자 있을 때 뭔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미 걱정 반, 저 걱정 반? 제가 바미가 보고 싶어서. 네. 아마 퇴근 후 바미를 산책시키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현아 씨. 바미와 보낸 시간이 늘어날수록 현아 씨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맨날 뭐 회사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돈 벌다가 갑자기 사고 당하면 뭐 돈 다 날리는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라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반면에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친구로 맞아들인 지 오래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국가 산업의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죠.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서도 영국은 동물 사랑이 유별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국 인구의 4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동물 보험 가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동물 복지에 관심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물 사랑은 영국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 지난 70여 년간 무려 30마리의 웰시 코기 견종을 키워온 것으로 유명하죠. 영국인에게 반려동물은 떼놓을 수 없는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What do you like most since you had a dog? He's that cute. Again. Yeah, but why do you like having him? What do you like doing with him? Playing with him. Playing. Do you play with him? Yeah, run around the garden, throwing toys, chasing him. Yep. The company, the friendship, the companionship, the fact they come and sit in your lap when you tell them to. And When I was young, my parents had a dog, then we got a cat, and then we got another dog. 반려동물 용품점도 많습니다. 런던 시내에 있는 이 가게는 개 전문 용품점입니다. 이 가게는 지난 2015년 영국의 모든 상점을 통틀어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게 1위로 뽑혔습니다. Germany, Italy, Japan, America, Australia, all over the world, and we try to pick what we believe are the best and most unique products. It's just so different. People love it. You know, when people walk in the door, it just brings joy. You see them smile as they come in. Yeah, it's an appropriate. I think the most loved shop is an appropriate title for our shop because people genuinely do come in and just love it, whether they've got a dog or not. A lot of people mention that. 개 전용 상품만 특화하고 고급 제품만을 선별해 판매한 것이 소비자들의 취향과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Easy. We'll arrange to come and meet you and Max at home. 비단 반려동물 용품만 잘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Together we'll choose the perfect home.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색 서비스 산업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You'll be collected from home and chauffeur driven to his holiday home. 나의 반려견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말이죠. 미셸은 반려견을 돌봐주는 도우미입니다. 사람들이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장시간 집을 비울 때 미셸을 찾습니다. 많은 동물을 관리하는 애견 호텔과 달리 이곳에서는 1:1 돌봄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식습관과 질병은 물론 조심해야 할 행동사항까지 적은 신청서입니다. Some dogs don't. Ted is not good with children, so yeah, this particular dog's not good with children, so we wouldn't place him with a family. Commands: sit for dinner. So these only have one command. Information about me. 이 모든 과정은 휴대폰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셸은 이 회사 안에서도 가장 바쁜 도우미 중 한 명입니다. 동물이 좋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 일을 선택했죠. 현재 미셸의 스케줄은 1년 중 200일 이상이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Yeah. When I'm in the kitchen, they follow. That's very much, yeah, they know that this is where the food comes from, so they'll follow me. Yeah. Especially this one, I think, because he loves his food, and Hamish has been on a diet for the last. 서비스의 비용은 픽업 비용을 포함해 약 35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5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결코 저렴하지 않은 금액이지만 현재 이 회사는 영국 전역에 80개 이상의 지사를 낼 만큼 화제입니다. 미셸은 이 서비스가 동물을 사랑하는 영국인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When you've got a dog, they're very much like your children. You know they're happy if they're not happy. I know for a fact that I can never place my dogs into a kennel because they just wouldn't do well in a kennel. So we barking mad. We make sure that it's tailored to their dog's needs. We make sure that they get everything that they need and the environment's perfect for them. So basically I would be sent in, made sure that that environment is safe for the dogs and everyone's happy really. 동물 산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반려견의 수만 약 9천만 마리,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약 75조 원에 이르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반려동물 산업을 돈 되는 산업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려견 산책 도우미를 찾아주는 앱이 연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정도죠. I think certainly people who love animals, love dogs, who like to be outdoors, like to walk, I think it's a really good job for them. And if they want to pursue it as to make money, to earn a living. 최근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는 웰빙입니다. 먹거리도 그중 하나죠. 견종에 따라 특화된 사료가 출시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먹거리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More dogs and cats have died because of contaminated pet food since 60 million cans and pouches of food have been recalled. This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to have to go through. Meanwhile, 특정 사료를 먹은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병이 들거나 사망한 것입니다. including this dog, Greta. Needless to say, this has been tough.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이 사료에는 멜라민 등의 유독 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료와 관련된 또 다른 사고도 있었습니다. 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방부제 과다 사용이나 동물의 사체로 만든 육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들은 사료 생산과 검수에 엄격해졌습니다. In the UK, the animals have to be slaughtered under veterinary supervision. So a vet has to oversee this to make sure the animals are well, they're safe. Then after they're killed, they're inspected, the carcass as well. And we only use those products that are safe for human consumption. And we just use the products that are not used in the human chain because it's surplus to what they're needing. 소비자들 역시 깐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료를 구입할 때 재료의 원산지는 물론 성분까지 까다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Well, the ingredients are important too, but that they're natural and that they don't have a lot of additives. They use natural products and they don't use byproducts. Mainly chicken and beef are something that I am concerned that they put in as one of the main ingredients. Don't believe in putting extra additives to make the food last longer. That scares me a little. You know, just like for us too, you know. 전문가들은 질병과 먹거리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스 동물재단은 후원금으로 수의학을 연구하는 공익재단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2년 골든 리트리버 3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실험견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Currently in our cohorts, we have about 34% of our dogs who are either overweight and obese. So what that means is 1 out of every 3 dogs in the study has a weight problem. We've also seen an uptick in cancer diagnoses in the last 20 years, and we aren't sure what to attribute any of those things to. One of the goals of this study is to try to chip away at why that's happening to our dogs. 실험견의 85% 이상이 사료를 먹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개의 식습관을 살피는 것은 실험의 아주 중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Definitely what you feed your dog is important, just like it's important what you feed yourself.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o keep in mind when you're feeding your dog is to make sure that you feed high quality balanced diet. 반려견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 사료 회사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제조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 라인에서 육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믹스를 해서 그 익스트루더 기계에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죽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최근 동물 사료의 트렌드는 휴먼 그레이드입니다. 달리 가지 않고 한 번에 넣어서 야채와 과일을 한 끼에. 제가 왜 먹어보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렇게. 투어에는 반려견의 간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사료 원재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고 자신의 반려동물에 맞는 사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가 다 구워지면 직접 맛을 볼 수도 있는데요. 신선한 재료로 만든 간식이기에 사람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죠. 옛날에는 못 먹는 거 버리는 거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먹이니까 상상 초월을 했죠. 실제로 제가 먹어도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네, 단호박 맛도 나고 맛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들게 해보면 정말로 우리가 말씀드린 좋은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식재료로 만들었습니다를 확실히 체험하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료에 대안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인숙 씨는 포미와 소미, 반이라는 포메라니안 3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니야 저기. 저녁 시간, 인숙 씨가 분주해집니다. 냉장고도 강아지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냉장고 정리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구매한 날짜랑 어디 원산지의 이제 소고기고 그래서 보고 이제 뭐 저만 알 수 있는 ASAP,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모든 재료에는 구입 날짜와 원산지, 유통기한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선한 제철 식품을 먹이기 위한 인숙 씨의 노력인 셈이죠. 병원 가면은 그냥 추천해주는 이제 그런 거를 건사료 같은 거 먹였어요. 시판 브랜드 사료. 근데 그거를
기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걸 이렇게 획일화된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이제 그런 획일화된 거를 계속 똑같이 먹으면 얘네들도 그러니까 좀 식상하지 않을까. 직접 만든 요리뿐 아니라 조리하지 않은 생식도 이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생식이에요. 물만 부으면은 거의 원래 상태 고기로 돌아가는. 이거는 또 이렇게 뭐 장을 봐가지고 재료를 집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화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인숙 씨가 이토록 아이들의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먹는 줄 알거든요. 이쪽으로 와. 첫째인 포미가 벌써 11살이 넘었기 때문인데요. 강아지로는 노년에 가까운 나이. 이거 돌려. 인숙 씨는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얘네들이 진짜 아픈 모습을 보는 거 그것도 참 힘들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두려움, 네, 그래서 고민과 두려움 뭐 이런 것도 계속 사실은 같이 있죠. 직접 만든 음식이 정성스럽긴 하지만 이러한 식생활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은주 씨는 점례를 만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점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시중에 파는 간식이나 등심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그래 내가 만든 게 최고지 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 보고 만들다 보니까 여행 중에 혈변을 보길래 검색을 해봤더니 뭐 혈변을 보면 곧 폐사다 죽는다 이러니까 엉엉 울면서 막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장염 정도의 큰일은 아니었어. 그냥 지나가기는 했는데 간식을 고기를 이렇게 말려서 준 음식이었는데 그 뼈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은주 씨는 공부를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반려견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렸습니다. 은주 씨의 활동이 화제가 되면서 최근에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푸드 클래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한 조각 정도? 칼륨 수치가 되게 높거든요. 그런 재료라서 또 과하면은 되게 또 좋진 않아요. 오늘 만들 음식은 단호박빵 위에 신선한 과일을 얹어 만든 오색 무지개 케이크입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해 색을 내고 쌀가루와 밀가루 대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오리고기와 닭고기를 다져 넣었습니다. 점례도 좋아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은주 씨는 생식이든 조리한 음식이든 간식으로만 주기를 권합니다. 요새 뭐 생식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뭐 강아지를 키우시면 진짜 생고기 같은 거를 급여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해봤지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강아지에 영양을 맞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강아지에 맞는 영양 밸런스가 잘 갖춰진 사료를 정말 기본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하루에 소량씩만 정말 적정치만 주시고 사료를 위주의 식생활이 정말 건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료를 이용합니다. 직장인 권재훈 씨도 마찬가지죠.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재훈 씨는 치와와 2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말썽쟁이 단지이고 노란 털이 풍성한 이 아이는 장지입니다.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고마운 녀석들이지만 최근 들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얘는 식탐이 엄청 심한데 얘는 식탐이 없어요. 그래서 막 밥을 뺏어 먹어도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간식 같은 것도 뺏어 먹어도 그냥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무 착해가지고. 건강이 우려스러울 만큼 단지가 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렇다 보니 사료를 꺼낼 때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단지가 먹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장지 여기서. 재훈 씨는 장지를 데리고 펜스 밖으로 갑니다. 장지 먹어.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라도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지만 평일에는 그마저도 힘듭니다. 오전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의 사정상 하루 종일 아이들을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훈 씨는 최근 사놓았던 고열량의 간식을 모두 버렸습니다. 애들 입맛에 맞는 걸 위주로 샀었는데 지금 이제 단지가 살이 너무 많이 쪄버려가지고 단백질 좀 많은 걸 많이 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반려견에게 좀 더 건강한 식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려견 4마리를 대상으로 한 가지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이 관찰에는 2명의 수의사가 처방과 상담을 도와주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시작하자 아이들에게서는 보호자들도 모르는 치명적인 질병이 발견됐습니다. 그죠? 네네. 네, 한 살인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수술을 생각해봐야 될 정도고. 근데 이게 아마 체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검사 결과 반려견 4마리 중 3마리가 체지방이 높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관절이 선천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체중을 얼마나 더 잘 유지하고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체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고요. 단지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과체중이 보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슬개골 탈구라는 게 사실 선천적으로 뼈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지만 그런 과체중으로 인해서 더 많이 악화됐을 가능성도 보였어요. 수의사 조우재 씨는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으로 신선한 채소를 권유했습니다. 야채 같은 것들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애들 비만 쪽에 도움이 되거든요. 기존에 간식 주는 습관, 기존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주는 습관 없이 여기에 그냥 야채만 더해진다면 효과를 전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관찰 기간 동안 사료의 양을 제한하고 간식으론 채소를 먹기로 했습니다. 자극적인 간식에 적응되었던 아이들은 처음에는 채소를 멀리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3주 후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4마리 반려견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 특히 단지의 경우 체중의 10%나 감량했습니다. 이미 신선한 채소 섭취의 장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는데요. 미국 퍼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에게 녹황색 채소를 지속적으로 먹인 결과 방광암의 발병률이 최고 90%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백질 소스라든가 식물성 원료 같은 것들을 신선한 거를 쓰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식에서 어떠한 특정한 레시피 같은 경우는 영양 밸런스가 이제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양학적 밸런스까지 맞출 수 있다라면 제일 좋은 거겠죠. 영국은 동물들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약 200년 전부터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른바 동물 복제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호샴에 있는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1824년에 세워진 이곳은 세계 최초로 생긴 동물복지단체이자 여왕으로부터 왕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There are now laws on lots of different things to do with dogs: how you breed them, how you sell them, how you board them, but also how you walk with them, and picking up their feces after them. What it's trying to do is to make sure that people are responsible dog owners when they're walking their dogs or breeding their dogs or buying their dogs. They're doing according to certain standards which are there to protect the welfare of the dogs.
이곳에서는 약 400명의 조사관이 오롯이 동물에 관련한 법만을 검토하고 한 해 100만 통 이상의 동물에 대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만약 심각한 동물학대가 발견되었다면 경찰에 고발해 처벌을 받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We've been educating again since we were set up. When our founding fathers set us up, they set us the task of improving legislation, but also educating the public, because they realised that we are 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So if you have to have legislation, it means you've failed to prevent cruelty. And so you prevent cruelty by educating people. 영국에서 동물에 관한 법안은 무려 30개에 다다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벌도 엄격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이러한 규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Always collect the poo. Number one rule. We've just noticed if you don't pick up the poo, you get fined £500. What do you think of that? It's quite high. I think it's fair. I think it's your responsibility as a dog owner to pick up after your dog. 병든 동물을 대하는 태도 역시 특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생긴 동물구호단체 블루크로스. 이곳에서는 영국 동물 복지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When the First World War started in 1914, the Dumb Friends League restarted the Blue Cross Fund, and this picture, which is called Goodbye Old Man, was painted by a well-known British artist of the time, and it shows a wounded artillery horse and his male companion. The horse is dying, the soldier's saying goodbye. The picture is very emotional, very emotive, and the artist gave the painting to the Dumb Friends League to sell copies of to raise money for the Blue Cross Fund. 전쟁이 많던 그때 사람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물에게 부족한 식량을 나누어주고 치료를 위한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지금도 블루크로스에서는 연간 약 2만 5천 마리의 동물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은 약 450만 파운드, 즉 65억 원 정도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대부분의 재원은 후원자들의 기부로 마련됩니다. This is where we do the pet's x-rays. So if we're thinking there's a broken bone, if there's something a pet might have swallowed, we need to do a bit further investigation before we open up the body as to exactly what's going on. We have an x-ray facility here. Thank you to our supporters. We now have a digital x-ray, so we're able to bring the image up immediately on the screen. 이곳에 온 사람들은 자신이 낼 수 있는 만큼만 진료비를 내면 됩니다. 돈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상관없죠. 유기견이나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Well, if I have some problems with my pets, it could be I've got another cat which is at home, and so yes, I come here whenever I need to, no problem, and they're absolutely friendly and nice people. How much do you have to pay to come to the hospital? How do you have to... Nothing. It's only donation. It's only donation. Yeah. Whatever I can pay, I can pay. Yes. Some people can pay £10. I usually do 30 to 40 each time. Yeah. It's interesting because we get lots of visits from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We have visitors from Scandinavia, from Denmark, from Holland, even from Japan. And I can always say that one question that will always be asked is, why do we do this? You know, why, if you can't afford veterinary fees, why do you have a pet? That might be odd to people from abroad, but in Britain it's quite natural. Having a pet it's not a right, it's a responsibility, but it's something that benefits everybody's life.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데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이곳은 영국 최대의 유기견 보호센터, 도그 트러스트입니다. 영국에서는 한 해 약 1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
펫샵이나 인터넷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동물 판매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영국에서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기동물의 입양뿐입니다. We have the dogs have lots of bedding inside. They have lots of toys. We have information on the front of the kennels as well. So this is what the type of homes that the dogs are looking for. Up here, so people that come in to see us can read the front of the kennels and get an idea if that's the dog that's going to suit them.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 훈련소입니다. 이곳을 통해 유기견들은 앉아 일어서와 같은 기본 훈련을 마칩니다. So at Dogs Trust we realised that a lot of people were handing their dogs over or wanting to hand their dogs over for behavioural problems, and some of those behavioural problems are really simple things that with a little bit of training would enable the dog to stay in the family home. 만약 유기견 입양을 희망한다면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이 개가 살기에 적당한지 등을 묻는 수십 개의 문항에 답해야 하고요. 보호소 직원의 현장 답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여 반려견 입양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해야 하죠. 이토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What we don't want is for the dogs to come back to us because the process because it hasn't worked out. So if a dog goes into a family and actually the dog's behaviour or the lifestyle of the family don't match, the chances are the dog's going to come back to us. That's really upsetting for the dogs. It's really upsetting for the family as well. So we try to avoid that.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생명 존중을 교육하고 유기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영국의 정책들은 반려견과 영국인의 행복한 공존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4마리와 함께 사는 쉐리 씨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This is a little keepsake. This is a paw print. This is Ollie's paw print and Ralphie's paw print. And we did this on Mother's Day. That was my Mother's Day present from the dogs. It's just to say that he's been through a course of training is quite important because not everybody is an animal lover, but they're more likely to love them if they're well behaved, especially if you've got a big dog and you know they greet you at the front door with the paws on the shoulders. So to be honest, it's not so much about training the dogs, it's about training the owners how to handle their dogs and how to get their dogs to behave. So it's really sort of about training you to look after your dog rather than training your dog. 영국이 동물들의 천국이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책 4번 중에 1번 이상은 왜 데리고 나왔냐? 입마개 해라, 들어가라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들어요. 소형견들은 똥이 되게 많더라고요, 바닥에. 그런 거 보면은 아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생각해요. 옆집에서 얘를 강아지 너무 싫어해서 이사를 갔어. 얘를 너무 싫어. 너무 트러블이 잦아가지고. 펫 에티켓은 개와 개 사이가 아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가 에티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유치원 때부터 생명에 대한 존재감을 존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동물매개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동물매개를 통해서 강아지에 대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먼저 일깨워다 주면 동물을 혐오하는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완전히 옛 것처럼 만드셔야 다행히도 변화의 희망은 보입니다. 차분해지면 그때 다시 줄 패티캣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배변을 치우는 문화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 잘하네. 이렇게. 반려인들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비반려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정을 해야죠. 그리고 산책 나갔을 때 내가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개를 좋아한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은 패티캣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의 입장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는 심리교육 프로그램도 나타났습니다. 동물 전용 피트니스인 이곳은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보호자와 반려견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하려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아이들 때부터 그 강아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강아지 공부를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같이 배우고 또 반려견이랑 같이 교감하고 놀고 좀 그렇게 같이 아이들과 하면 그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반려견의 문화도 조금씩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현아 씨는 바미와 공원에 나왔습니다. 바미와 만난 지난 1년은 현아 씨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튼튼한 리드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허리에 묶고 다닐 수가 있어요. 대면 패드, 파우치, 이거는 탈취제. 강아지 볼 거야. 강아지 인사할래? 무서워. 현아 씨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내 소중한 반려견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반려인들도 이제 비반려인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려라는 이름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뜻이라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반려라는 이름에 꼭 맞는 친구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 할 정도로 뭐 식생활 전체가 거의 다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정내가 저를 살렸죠. 성격도 그렇고 조금 가치관 같은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생명도 굉장히 좀 더 특별하게 보이고. 가족이죠, 가족. 모찌는 저희 가족에서도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 모찌를 1등으로 생각해요. 철수랑은 이제 앞으로도 지금처럼 산책 많이 시켜주고 건강한 음식 먹여주고 잘 케어하면서 같이 살아가려고요.